저녁 8시 쿠알라룸푸르에서 보잉 747기가 부드럽게 이륙하여 263명의 승객을 태우고 별빛 찬란한 동남아시아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제공되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객실에 가득했지만 그들 아래에서 갈롱궁이라는 화산이 조용히 분출하며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구름을 대기 중으로 뿜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창밖으로 이상한 빛이 번쩍이고 유황 연기가 객실로 스며들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항공기의 네 엔진이 모두 동시에 작동을 멈춘 것이다. 추진력을 잃은 거대한 항공기는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거대한 강철 덩어리처럼 자유낙하하기 시작했다. 37,000피트 상공과 화산재의 어둠 속에서 기적이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세계 항공 역사상 가장 끔찍한 생존 전투 중 하나인 브리티시 에어웨이스 9편의 이야기를 재현해보겠다. 1982년 6월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술탄 압둘 아지즈샤 공항에서 오후 7시 9편 또는 스피드버드 9로 불리는 브리티시 에어웨이스 정기 국제선이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하여 인도 봄베이의 사하르 공항에 첫 번째로 기착하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술탄 압둘 아지즈샤 공항에 두 번째로 기착하며 호주 서부 퍼스의 퍼스 공항에 세 번째로 기착하고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의 멜버른 공항에 마지막으로 기착한 후 최종 목적지인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오클랜드 공항으로 향하는 노선이었다. 현재 항공기는 쿠알라룸푸르에서 퍼스까지 5시간 동안 이어질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 급유 중이었다. 이 항공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송 능력을 가진 항공기 중 하나인 보잉 747로 운항되었다. 기내에는 승객 248명과 승무원 15명을 포함하여 총 263명이 탑승했다. 기장은 41살의 에릭 무디로 이 항공편의 주 조종사이자 브리티시 에어웨이스의 가장 젊은 기장 중 한 명이었다. 특히 그는 글라이더 조종사 출신이었는데 이 세부 사항은 나중에 그의 역할에 있어 매우 중요했다. 부기장은 32세의 로저 그리브스였고 수석 항공기관사는 40세의 베리 타운리 프리먼이었다. 현지 시각으로 정확히 저녁 8시 항공기가 이륙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보잉기는 활주로에서 엔진의 굉음을 내며 남동쪽 퍼스 방향으로 이동했다. 에릭은 항공기를 37,000피트 고도에서 안정적으로 상승시켰고 이제 승무원들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오후 8시 15분 승무원들은 저녁 식사 제공을 안내했다. 오늘 메뉴의 메인 요리는 말레이시아의 훌륭한 특선 요리인 사태였다. 이륙 후 40분이 지나자 위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후 8시 40분 항공기는 인도네시아의 큰 섬인 자바 남쪽 인도양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승객과 승무원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바로 그들 아래에서 갈롱궁이라는 화산이 지난 몇 달 동안 지속적이고 격렬하게 분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화산은 많은 양의 용암과 화산재를 대기 중으로 분출했다. 1980년대 당시 화산재에 대한 지식은 항공업계에서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없었다. 가벼운 식사를 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기장은 항공기 조종권을 부기장에게 넘겼다. 그는 기상 레이더를 다시 한번 점검했고 모든 것이 완전히 정상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기장이 조종실로 막 돌아왔을 때 그는 앞유리에 나타난 번개와 같은 청록색 빛을 보고 극도로 놀랐다. 이 기묘한 현상은 특히 그 빛과 함께 너무나 아름다운 환상적인 그림을 만들어내어
항공기관사 프리먼이 감탄사를 터뜨렸다. 저것 좀 봐. 정말 아름다워. 사실 승무원이 관찰한 현상은 과학적으로 세인트 엘모의 불로 알려져 있다. 이 현상은 선원들의 수호 성인인 세인트 엘모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세인트 엘모는 항상 기도하며 선원들에게 불길하고 끔찍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를 전한다고 한다. 이상함을 감지한 기장은 재빨리 기상 레이더를 다시 점검했지만 폭풍이나 어떤 이상 징후도 나타나지 않았다. 같은 시각, 객실에서는 연기가 기내에 축적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담배 연기로 의심되었다. 그러나 연기층이 점점 두꺼워지고 우려스러운 유황 냄새가 동반되었다. 창가 좌석에 앉은 일부 승객들은 비정상적인 청록색 빛을 보일 수 있었는데 그것은 프로펠러를 통해 앞쪽으로 비추며 스트로보스코픽 효과를 만들어냈다. 2분 후 항공기의 네 엔진이 모두 동시에 작동을 멈췄다. 자카르타 시간으로 오후 8시 42분 4번 롤스로이스 RB211 엔진이 급격히 회전수가 증가하며 빠르게 불이 붙기 시작했다. 기장은 즉시 엔진을 차단하고 연료 공급을 차단하며 소화 장비를 작동시켰다. 다행히 보잉 747과 같은 대형 항공기는 엔진 하나가 고장나도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1분 후인 오후 8시 43분 2번 엔진이 갑자기 회전수가 급증하며 불이 붙었다. 그 후 몇 초 동안 거의 동시에 1번과 3번 엔진도 계속해서 불이 붙었고 수석 항공기관사는 이를 믿을 수 없었다. 믿을 수 없어. 내 엔진이 모두 멈췄다고? 이 순간 항공기는 글라이더처럼 되었다. 매분이 지날 때마다 인도양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장은 안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공기를 앞으로 낮췄다. 동시에 부기장과 항공기관사는 엔진을 재시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엔진 추력이 없으면 보잉 747은 약 15대 1의 활공비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15km 전진할 때마다 1km씩 고도가 감소한다는 의미였다. 현재 비행 고도를 기준으로 기장은 약 169km를 이동할 수 있고 23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계산했다. 오후 8시 44분 부기장 그리브스는 현지 항공관제소에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ATC, 여기는 BA9입니다. 내 엔진이 모두 고장났습니다. 그러나 자카르타 관제소는 부기장의 영어 표현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았고 4번 엔진만 멈췄다고 해석했다. 3개 엔진으로 조종을 시도해보세요. 자카르타에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착륙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근처에 있던 인도네시아 가루다 항공편이 메시지를 수신하여 관제소에 전달했다. 그제야 그들은 BA9의 긴급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했다. 승무원이 위험 상황을 알리기 위해 긴급 트랜스폰더 7700을 설정했지만 항공 관제는 여전히 레이더 화면에서 747기를 찾을 수 없었다. BA9, 현재 고도가 얼마입니까? 3만 피트입니다만 계속 하강하고 있습니다. 한림공항에 접근하려면 300을 넘어야 합니다. 안전 고도는 11,500피트입니다. 인도네시아 ATC로부터 정보를 받은 승무원들은 극도로 걱정했다. 기장의 계산에 따르면 산맥에 접근할 때까지 12,000피트의 고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그때 그들은 매우 위험한 일을 해야 할 것이었다. 바로 인도양에 항공기를 착륙시키는 것이었다. 현재 항공기는 26,000피트 고도로 하강했고 객실 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다. 이는 공기 부족을 보상하기 위한 자동 비상 조치였다. 그러나 부기장 그리브스의 마스크가 고장났고 공기 튜브가 마스크의 나머지 부분에서 분리되었다. 필요한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는 곧 의식을 잃을 것이었다. 이 순간 기장은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나는 부기장이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도를 낮추는 것, 다른 하나는 엔진을 재시동하려는 노력을 위해 이 귀중한 고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결국 기장과 항공기관사는 함께 타협을 내렸다. 바로 항공기를 하강시키는 것이었다.
부기장은 항공기를 구하는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원이었다. 현재 기장은 속도를 줄이고 항공기 고도를 2만 피트로 낮추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다. 급제동과 갑작스러운 고도 감소로 인해 승객들은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앞으로 쏠렸고 엔진 화재로 인한 짙은 연기가 더해졌다. 모두가 극도로 혼란과 불안 상태에 빠졌다. 따라서 매우 긴장된 단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 무디는 여전히 승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안내 방송을 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엔진이 모두 멈췄습니다. 우리는 엔진을 다시 작동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기장의 메시지 후 걱정, 두려움, 회의에서 벗어나 승객들은 점차 침착해지고 현실을 직시했다. 그들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객실의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지만 극도로 조용했다. 항공기의 현재 고도는 13,500피트, 즉 4,100m로 감소했다. 부기장은 안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었다. 1년의 실패 끝에도 승무원 3명은 함께 엔진을 재시동하려고 계속 노력했다. 그들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산맥이 있었다. 밤에 희미하게 나타났다. 고도 표시 화면은 12,000피트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인도양에 착륙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수상 착륙 절차에 따라 지침이 있었지만 승무원 중 누구도 보잉 747로 그것을 시도한 적이 없었고 실행은 거의 그들이 죽을 것임을 의미했다. 항공기가 인도양으로 돌진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죽음이 임박한 순간 승무원의 노력이 갑자기 결실을 맺었다. 오후 8시 56분 4번 엔진이 마침내 재시동되었다. 조종사들은 극도로 기뻐했다. 곧이어 3번 엔진이 재시동되어 항공기가 서서히 상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분도 채 되지 않아 1번과 2번 엔진도 성공적으로 재시동되었다. 부기장은 신속하게 관제소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산을 넘기 위해 고도 상승을 요청했다. 그들은 15,000피트 고도로 비행하는 것이 승인되었고 순조롭게 산맥을 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항공기가 목표 고도에 막 도달했을 때 앞유리의 세인트 엘모의 불 현상이 다시 돌아왔다. 기장이 소리쳤다. 우리는 즉시 여기서 벗어나야 해! 기장은 민첩한 두뇌로 바로 그 화산재 구름이 엔진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원인이라고 추측했다. 항공기가 막 하강했을 때 이번 엔진이 언제든지 항공기에서 떨어질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렸다. 무디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2번 엔진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항공기는 이제 3개의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승무원은 항공기를 하강시켜 12,000피트 고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한림 페르다나 쿠스마 공항에 접근하고 있었다. 승무원에 대한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화산재가 앞유리에 달라붙어 승무원의 시야가 심각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완전히 수동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러니하게도 ATC는 그들에게 나쁜 소식을 알렸다. 공항의 수직 유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승무원은 조종사가 활주로를 볼 수 없는 악천후 조건에서 사용되는 IFR 방법으로 착륙해야 했다. 그들은 최종 접근 중 각 DME 단계에서 도달해야 하는 고도를 계산하기 위해 거리 측정 장비 DME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해당 고도에 도달하면 항공기는 가상 활공 경로를 따라 비행하여 착륙 시까지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했다. 이 과정에서 기장은 앞유리에서 작고 투명한 틈을 관찰했는데 그것은 다행히 먼지로 흐려지지 않았다. 덕분에 그는 활주로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고 부기장의 안내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보잉 747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항공기를 떠난 후 간발의 차이로 죽음에 가까웠던 몇 분 후 승객들은 서로 껴안고 승무원에게 손을 흔들며 축하했다.
원인 찾기. 이 시점에서 제기된 질문은 바로 항공기 4개 엔진의 비정상적인 작동을 일으킨 원인이었다. 비행 후 조사 결과 문제는 항공기가 갈룽궁 화산 분출로 인한 화산재 구름을 통과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산재 구름이 건조했기 때문에 기상 레이더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구름 속 습도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구름 속 먼지는 연소 과정을 유지하는 산소를 빼앗았고 앞유리에 모래를 뿌렸으며 동시에 엔진을 막았다. 화산재가 엔진에 들어가면 연소실 내부에서 녹아 엔진 내부에 달라붙었다. 항공기가 화산재 구름 아래로 하강했을 때 녹은 화산재가 굳어져 빠져나갈 만큼 충분해지면서 공기가 다시 엔진을 통해 정상적으로 흐르게 되어 엔진 재시동이 성공할 수 있었다. 엔진이 재시동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것은 발전기와 기내 배터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BA-9편의 기적적인 생존은 그날 263명의 마음에 새겨진 것뿐만 아니라 세계 항공 역사에도 엄숙하게 기록되었다. 기장 에릭 무디가 이끄는 승무원은 공중에서의 비범한 공헌으로 영국 여왕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영국 항공조종사 협회로부터 명예 메달을 받았다. 특히 보잉 747의 거의 23분간의 무동력 비행은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인간의 배짱에 대한 전례 없는 증거가 되었다. 심지어 그 악몽에서 동화가 탄생했다. 운명의 항공편에 탑승했던 승객 베티 투텔은 앞좌석에 있던 남성 제임스 퍼거슨과 인연을 맺었다. 1993년 그들은 결혼했다. 베티는 또한 All for Engine Have Failed라는 책의 저자로 자신뿐만 아니라 일상 속 기적에 대한 믿음을 구해준 승무원에게 보내는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다. 25주년 기념일에 베티는 이렇게 말했다. 2007년 6월 24일 분명 많은 승객과 승무원이 모일 것입니다. 단지 회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보잉 747이 안개 같은 화산재와 무겁게 짓누르는 어둠 속에서 한림 활주로에 바퀴를 내렸을 때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내 엔진이 침묵하고 미래가 닫힌 것처럼 보였을 때 그들은 한 가지를 증명했다. 가장 비범한 것은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BA-9편은 영원히 믿음, 용기,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의 상징이다. 왜냐하면 화산재로 가득한 하늘과 절망 속에서도 침착하고 인자한 마음이 있다면 인간은 여전히 귀환할 수 있는 비행 경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